오랜만에 동창회 초대가 왔습니다. 단톡방에 이름이 뜨고 누가 온다는 말이 오가는 걸 보며 괜히 가슴이 설렜죠. 한때 나를 알아주던 사람들이고 내 웃음소리, 내 별명, 내 추억이 있던 그 시절이니까요. 나도 그 자리에 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용기 내어 참석했던 그날, 저는 몰랐습니다. 그 자리가 제게 마지막 초대가 될 줄은요. 처음엔 다들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웃고 건배하고 옛 얘기도 하고. 하지만 그날 제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 정도는 다 하는 거 아냐? 친하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가볍게 넘겼던 행동이 누군가에겐 상처였고 불쾌함이었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단톡방에서도 다음 모임에서도 조용히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누구도 직접적으로 뭐라 하진 않았지만 차가운 분위기, 애매한 답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내가 무언가를 잘못했구나. 동창회라는 자리는 단순한 술자리도 아니고 그냥 밥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엔 우리가 잊고 살았던 10대의 감정이 있고 비교하고 싶지 않아도 비교하게 되는 현재가 있고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더 날카롭게 박히는 사람들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렇지 않게 꺼낸 자식 얘기, 괜히 찍은 사진 한 장, 장난인 줄 알았던 말이 어떤 사람에겐 집에 돌아가며 마음을 앓게 하는 순간이 되니까요. 내가 좋은 사람이었는지 불편한 사람이었는지 그건 다음 동창회 초대장이 말해줍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떠올렸을 때 웃음이 나올지 한숨이 나올지는 이날 내가 했던 말과 행동이 결정합니다. 오늘은 그런 불청객이 되지 않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동창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0가지. 혹시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습관이 누군가에겐 상처였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다음 동창회에서는 당당하게 웃으며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들 모인 자리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되긴 쉽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사람이 되긴 어렵죠.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1장. 과한 술. 동창회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죠. 바로 술입니다. 처음엔 다들 조심스럽게 잔을 들이밀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느새 야, 원샷! 이라는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나 어릴 때 진짜 너 좋아했었잖아. 야, 너 옛날에 걔랑 사귄 거 다 알았어. 너 그때 왜 나버렸냐? 술은 입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튀어나가죠. 듣는 사람 얼굴이 굳어가는 것도 모르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웃고 떠듭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엔 그 사람이 다시는 안 나옵니다. 그 자리가 불편해졌기 때문이죠. 누구는 말합니다. 아, 그건 술김에 한 말이야. 기억도 안 나.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표정도 말투도 분위기도요. 술에 취한 건 나였지만 상처 입은 건 상대였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술을 핑계로 사람을 잃습니다. 술김에 그랬지 뭐라는 말로 덮기에는 동창회는 너무 민감한 자리예요. 누군가는 오랜만에 용기 내서 나온 자리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굳이 꺼내고 싶지 않았던 과거를 끌고 나온 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마신 술 한 잔이 그 사람의 속을 다 헤집어 놓는다면 그건 술이 아니라 내 태도 문제입니다. 적당히 마시고 적당히 웃고 적당히 돌아오는 것. 그게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동창회는 술 마시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억을 마시고 관계를 다시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그 한 잔이 사람을 잃는 한마디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2장. 자식 자랑. 동창회에서 빠지지 않는 또 하나의 대화 주제. 바로 자식 이야기입니다. 요즘 뭐하냐? 라는 인사말이. 언제부터인가 우리 애는 이번에로 바뀌어 버리죠. 우리 딸 이번에 대기업 붙었어. 아들 대학은 어딜 갔고 취업은 어디로 했고. 처음엔 그냥 자랑이라기보단 안부처럼 들립니다. 나쁜 의도는 아니죠. 자랑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자랑이 반복되고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그 순간 고개를 숙입니다. 누군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냐면 그 자식 이야기가 내 자식의 상황과 겹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취업 준비 중이고 어디 붙은 것도 없고 요즘은 대화도 잘 안 되는데 그런 내 앞에서 자식 잘 됐다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다면 그건 더 이상 공유가 아니라 과시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런 분위기가 단톡방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사진이 올라오고 기사 링크가 올라오고 이거 우리의 얘기야라는 멘트가 따라붙습니다. 친구였던 사이가 부모로 나뉘고 부모 사이에서도 우열이 생깁니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동창회 가면 괜히 위축돼. 내 자식 얘긴 꺼내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식이 비교될까봐 두려워서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다가 눈치만 보다 돌아간다고 하더군요. 이쯤에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내가 한 자식 자랑이 정말 친구를 위한 말이었을까요? 아니면 나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물론 친구니까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타이밍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분위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순간. 그럴 때 나누는 자식 이야기는 따뜻한 소식이 되지만 누군가가 조용히 웃고만 있는 그 옆에서 끝도 없이 이어지는 자랑은 결국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동창회는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자식은 내 삶의 자랑일 수 있지만 그걸 굳이 꺼내는 순간 나는 친구의 아픔 위에 내 기쁨을 얻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날 내가 꺼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더 외롭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동창회에서 자식 자랑 정말 해야 한다면 한마디만 조심스럽게 그리고 누구나 웃을 수 있게 꺼내주세요. 자랑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건 함께 웃고 들어준 그 사람의 따뜻한 배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3장. 몰래 사진 찍기. 사진, 참 좋은 도구죠. 추억을 남기고 순간을 담고 다시 보기 위해 찍는 것. 하지만 때로는 그 사진 한 장이 사람을 멀어지게 합니다. 동창회 자리에서 요즘은 꼭 누군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야, 단체 사진 찍자. 이 장면 진짜 웃기다. 잠깐만 찍을게. 분위기가 좋을 땐 다들 크게 신경 안 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허락도 없이, 동의도 없이 그 사진이 단톡방에, 심지어는 가족 단체방에까지 올라가기 시작하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눈이 풀린 채 앉아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 그걸 찍은 사람이 야, 이거 진짜 레전드다 하며 단톡방에 올렸고 다른 사람들은 웃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우, 얘 진짜 망가졌네. 그 사람은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장난이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 장난은 누군가에게는 굴욕이었고 모욕이었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불편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카메라를 꺼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초상을 가져갑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 사적인 존재이며 지금의 내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고 싶은 내 모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요. 특히 중년이 되면 외모에 대한 민감함도 커집니다. 예전보다 주름이 늘었고 예전처럼 꾸미지 않고 나왔고 그냥 편하게 나오고 싶은 날이었을 뿐인데 그 모습을 그대로 담아 유포한다면 그건 기억이 아니라 치매가 됩니다. 사진은 허락받고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유는 더더욱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단체 사진이라면 얼굴이 잘 나온 사람만 신경 쓰지 말고 모두가 불편하지 않게 나왔는지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공감하는 추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죠. 한 장의 사진이 추억이 되느냐, 트라우마가 되느냐는 찍은 사람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장면, 이 사람 정말 남기고 싶어 할까? 혹시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그냥 눈으로만 담으세요. 추억은 꼭 사진으로만 남는 게 아니니까요. 4장. 옛 감정 꺼내기. 술 한 잔 돌고
분위기가 조금 풀리면 꼭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 옛날에 나 좋아했잖아. 장난처럼 웃으며 던진 말. 재미삼아 꺼낸 과거의 조각. 하지만 그 말 한마디에 누군가는 마음이 싸해집니다. 어떤 기억은 아직도 가시처럼 박혀있는 법이니까요. 그때 감정은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각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가족을 꾸렸고, 누군가는 그때의 상처를 애써 묻고 살아가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농담처럼 밀어붙이는 순간 그 자리는 웃음이 아닌 불편함이 됩니다. 꼭 이성간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 그때 나 배신했잖아. 그때 나 무시했지? 그렇게 과거의 감정을 들춰내면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상처를 낸 사람은 그걸 잊고 있었지만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깊숙이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걸 함부로 깨우면 그 사람은 다시 아픕니다. 혹시 그 말이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의도였다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웃자고 던진 말에 울고 싶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괜히 분위기 살리겠다고 누군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은 하지 마세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따뜻한 배려일 때도 있습니다. 5장. 안부 대신 근황 캐기.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처음엔 그냥 안부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곧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말은 대화인데 느낌은 면접입니다. 안부를 묻는 건지 상태를 점검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사람을 꿰뚫어 보려는 질문들이 이어지기 시작하죠. 그 사람은 궁금해서 물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속이 타들어갑니다. 직장을 그만뒀다는 말이 왜 그렇게 쑥스럽고 요즘 좀 쉰다는 말을 왜 그리 꺼내기 어려운지 그 자리가 시험장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군가는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준비 중이고 누군가는 질병과 싸우며 겨우겨우 나왔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족 문제로 혹은 경제적 이유로 깊은 어둠을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도 모른 채 그 나이에 아직 그거 하고 있냐? 이런 말들이 나오는 순간 그 자리는 대화가 아니라 비교의 전장이 되어버립니다. 안부는 관심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캐묻는 질문은 통제의 시작입니다. 도대체 뭐라고 사냐? 는 말 한마디는 누군가의 마음을 찢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동창회는 누가 더 잘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두가 같은 시간,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다는 그 하나의 공통점으로 웃고 싶은 자리일 뿐입니다. 그러니 굳이 안부를 경쟁처럼 묻지 마세요. 정말 궁금하다면 조용히 따로 연락해서 물어보세요.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을 평가하듯 캐묻는 일, 그건 안부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당신이 건넨 질문 하나에 누군가는 말없이 상처받고 다시는 그 자리에 오지 않기로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6장. 외모 품평. 야, 너 하나도 안 변했다? 늙은 거 빼고는 말이지? 처음엔 웃으면서 던진 농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애써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동창회에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누구는 살이 빠졌고, 누구는 머리가 휘어졌고, 누구는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공평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고 꼭 한마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너는 진짜 많이 늙었다. 와, 나 너 못 알아봤다. 완전 아줌마네. 그 말이 정말 필요했을까요? 지금껏 살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는데 그걸 굳이 언급해야 내 존재감이 생기는 걸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깊어진 주름에 한숨이 나고 예전 옷이 안 맞을 때마다 사진 찍히는 걸 피하게 될 때마다 나이라는 단어가 마음을 찌르곤 하죠. 더 무서운 건 그 말들이 농담처럼 퍼지고 사진으로 남고 단톡방에서 다시 회자된다는 거죠. 그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사진 찍기 싫어지고 자리를 피하게 되고 다음 모임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씩 관계가 멀어지는 겁니다. 외모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시간이 주는 흔적이고 우리가 무사히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그걸 축하해주지 못할 망정 웃음거리로 삼는다면 우리는 과거보다 못한 친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난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해주세요. 그게 노후의 진짜 멋입니다. 7장. 특정 그룹끼리만 노는 행동. 동창회에 나가보면 분위기가 두 부류로 나뉘는 걸 느낍니다. 누구는 중심에서 웃고, 누구는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는 사람의 마음속엔 한 문장이 지나갑니다. 역시 또 그 사람들끼리만 노네.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같은 반이었어도 무리가 있었고, 말을 놓는 그룹, 늘 붙어 다니던 그룹, 잘 노는 애들, 조용한 애들. 그 서열이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더군요. 30년이 지났는데 테이블 구성도 똑같고 대화 주제도 똑같고 심지어 눈빛마저 예전처럼 서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끼지 못한 사람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다른 공간에 있는 기분이 듭니다. 그들은 굳이 누굴 무시하지 않았고 말로 상처 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리 속에 끼지 못한 사람은 이미 조용히 배제된 겁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나도 괜히 갔나? 내가 왜 거기 있었지? 하는 허무함이 남는 거죠. 나이 들수록 마음은 오히려 더 여립니다. 젊을 땐 무시해도 됐던 감정이 지금은 오래 남고 더 깊이 아픕니다. 정말 의미 있는 동창회라면 예전에 친하지 않았던 사람과도 말 한마디 나눌 수 있고 같은 세월을 지나온 동행으로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웃어줄 수 있는 자리여야 합니다. 그걸 막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한 명에게 말을 더 걸어보는 것, 낯선 얼굴에게 먼저 웃어보는 것, 익숙한 무리에서 잠시 나와 다른 테이블에 인사 건네는 것,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동창회에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안고, 함께 기억해야 그 자리는 진짜 우리 동창회가 됩니다. 8장. 지나친 회비 선물 요구. 처음엔 그냥 밥 한 끼였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보고 안부 나누고 소소하게 웃고 집에 가는 자리였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소박했던 동창회가 행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회비 5만 원씩 거들게. 이참에 단체 티도 하나 맞추자. 누구 생일이라고 선물 준비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정도는 해야 모임답지 않겠어? 하지만 그 이 정도가 누군가에겐 이제 부담스럽다는 신호가 됩니다. 은퇴한 사람도 있고, 용돈을 아껴 쓰는 사람도 있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 쓸 돈을 나눠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사정이 다르죠. 그 자리에서 대놓고 말하진 않죠. 그저 조용히 참여율이 줄고, 다음번엔 바쁘다고 핑계대고, 결국은 단톡방도 나가버립니다. 사람들은 불편해서 떠납니다. 자꾸만 돈을 요구하는 모임. 내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해놓은 회비. 그 속에서 마음을 나누긴커녕 누가 얼마 냈는지, 누가 안 냈는지 그런 이야기만 더 많이 남게 되죠. 물론 정성을 내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기꺼이 돈을 내고 선물도 준비하고 좋은 마음으로 챙기고 싶은 분들. 그 마음은 참 소중하죠. 하지만 그 소중함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형식보단 진심이 전해지게 해야 합니다. 그냥 커피 한 잔씩만 들고 만나자. 선물은 대신 마음으로 하자. 이런 제안이 오히려 모두를 편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자주 모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의 동창회는 무엇을 준비했느냐보다 얼마나 편하게 왔다 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정성은 작을수록 깊고 형식은 덜할수록 오래갑니다. 돈 걱정 없이 웃게 해서 남는 관계가 훨씬 따뜻합니다. 9장. 정치, 사회 논쟁 유도. 처음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뉴스 봤냐는 이야기. 나라가 왜 이러냐는 이야기. 연금은 도대체 언제 바뀌냐는 불만들. 그런데 그 대화가 점점 방향을 틀기 시작합니다. 그 당이 집권해서 나라가 이 모양이야. 그렇게 말이 거칠어지면 그 순간부터 동창회는 토론장이 아니라 격전장이 됩니다. 한 사람은 점점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돌립니다.
누군가는 괜히 끼어들어 편을 들었다가 어색해지고, 누군가는 그 이후로 그 사람과 눈도 안 마주칩니다. 정치, 사회, 종교, 이념. 이 나이가 되면 누구나 자기만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틀렸다는 말로 쉽게 바뀌곤 하죠. 하지만 그 확신이 30년 지기 친구를 끊어내는 칼이 되어선 안 됩니다. 노후의 동창회는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을 위로받는 자리입니다. 누가 더 똑똑한지, 누가 더 정의로운지는 이 자리에서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갈릴 수 있어도 그 시절 함께 도시락을 까먹고 야자 시간에 몰래 나가던 그 기억은 같잖아요.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만나 반갑다고 웃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만약 대화 주제가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냥 이렇게 웃어 넘기세요. 야, 우리 여기선 옛날 얘기나 하자. 세상 얘긴 뉴스에 맡기고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10장. 연락처 무작정 공유 요청. 야, 너 번호 좀 줘봐. 아까 걔 번호 알지? 나 좀 알려줘. 그 말들 참 아무렇지 않게 들립니다. 하지만 노후의 동창회에선 이 아무렇지 않음이 가장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와 연락처를 공유하는 일에 신중해졌습니다. 휴대폰 속 연락처 하나하나가 더 조심스럽게 느껴지는 나이입니다. 또 어떤 경우엔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지도 않고 아, 걔 번호? 내가 줄게 하면서 누군가의 번호를 제3자에게 넘겨버립니다. 선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누군가에겐 불쾌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도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동창회에 나간 건 그 자리의 공기를 느끼고 싶은 마음이었지. 그 이후까지 연락을 이어가야 할 이유는 아니었을 수도 있죠. 실제로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그 자리에만 있고 싶었다. 그 후로 계속 연락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 말 속엔 선이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거리, 침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의 울타리. 그렇기에 연락처는 묻기 전에, 나누기 전에 꼭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번호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작은 물음 하나가 상대의 마음을 존중해주는 시작입니다. 무작정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편하게 떠오를 수 있는 사람, 필요할 때 조용히 생각나는 사람, 그런 관계가 오히려 오래갑니다. 연락처를 주고받는 게 목적이 아닌 그날의 대화와 미소만으로 충분했던 자리. 그게 진짜 좋은 동창회 아닐까요? 반가운 자리를 망치는 건 크고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습관처럼 내뱉은 행동 하나. 그 사소한 것들이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다음 초대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더 이상 편함이 아닌 무례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혹시 동창회에 나갔다가 마음 다치고 돌아오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내 행동 때문에 누군가가 조용히 마음을 닫았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한 건 다음입니다. 사람은 줄어도 괜찮습니다. 모두가 친할 수는 없고 모두가 남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행동 하나로 그 추억이 부끄럽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나이에도 서로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다음 동창회가 잡히면 이 영상에서 이야기한 10가지 한 번만 떠올려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나와준 모든 이들에게 와줘서 고맙다는 눈빛으로 인사해 주세요. 그 따뜻한 눈빛 하나면 그날의 기억은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음에도 꼭 다시 보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겁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